것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네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골라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어, 일본어, 제2외국어죠.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정보 과목에다가 미적분 원에다가 사회 과목들, 그리고 과학 문화생지 다 묶어놓고 이 중에서 듣고 싶은 거 5개 골라라 라고 2학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학교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이 굉장히 늘어나 있어요. 이게 고교학점제가 처음 들어올 때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들이에요. 아이들의 과목 선택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에 책임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정의가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부분에 신경을 씁니다. 수업과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최소한의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은 알게끔 하자. 물론 상위권 아이들은 그들이 아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을 알게끔 가르치고요. 하위권 아이들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아이들이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수한 과목들이 192학점이 되면 졸업학력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설정한 교육의 방향들이에요. 경기도 교육청은 기조라고 하는 걸 마련을 했거든요. 자율, 균형, 미래예요. 자율성을 부여하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은 잡고 그리고 미래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쉽게 설명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보시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이라는 걸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요, 교육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학교 안, 그리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 밖, 그리고 온라인을 이용하는 온라인 교육, 이렇게 3개로 나누었고, 이 3개에다가 섹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교육 1섹터, 교육 2섹터, 교육 3섹터로 나누었어요. 교육 1섹터는 학교 안이고요. 교육 2섹터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학교 밖, 그리고 3섹터는 온라인입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되어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고, 그리고 소인수 선택 과목과 같은 강좌들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학교 밖에서는 경기 이음 온 학교라고 하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경기도에 지금 수원에 가면 제일중학교라고 하는 건물이 있거든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 공간을 증축해서 새로운 온라인 학교를 개교했어요. 되게 신기한 학교예요. 딱 가면 학생은 없는데 교사는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해요. 그 선생님들은요, 컴퓨터 앞에서 매일 수업을 하고요. 그 온라인 학교에 수강 신청을 하는 학생들은 경기도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에요. 물론 이게 개교한 지가 올해 개교해서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지만 점점 더 확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운영합니다.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이 옆에 학교 또는 거점 학교에 있다면 그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오프라인 공동도 있고 온라인 공동도 있는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양평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요, 경기 공유학점의 학교, 그리고 대학 연계 학점 인정,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과목 선택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과목을 다 선택하게 합니다. 대학교의 과목 선택이랑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은 달라요. 대학교는요, 교수님들이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미 강좌를 다 개설을 해놓고 아이들이 그걸 신청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 인원이 다 차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PC방에 가죠. 수강 신청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조금이라도 빠른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클릭을 해가지고 그 강좌를 선택해야지 내가 원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는요, 아이들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그리고 애들이 선택한 수강 자수에 따라서 교사의 시간표를 짜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합니다. 힘든 건 학교예요. 저희는 12월부터 2월까지 이제 보통 겨울방학이랑 학기말 방학 그 기간 동안 내년도에 반편성과 그리고 시간표 편성, 그 과목들은 학교에다가 선생님 이런 과목을 개설해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을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물론 학교가 이걸 다 개설해 주지는 못해요.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그 과목을 듣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은지, 한 명이라고 해서 개설해 줄 수는 없겠죠. 많은지, 아니면 공간이 있는지, 강사,
뭐 인력풀, 외부 강사든지 본교 교사든지 강사는 있는지 예산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개설 여부를 검토하고 개설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소인수 선택 과목이라고 해요. 옛날에 없었던 개념이죠. 이런 것들도 있다. 그리고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그렇게 우리 학교에 요청을 했는데 없다면 공동교육과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도 있어요. 자, 아까 장학생님께 여쭤보니까 고급 화학 같은 과목들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게 근데 해마다 달라요. 아이들의 수요가 해마다 바뀌니까 이제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교육과정 굉장히 신기한 교육과정이에요. 지금은 전 국민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애들이 수업 듣는 게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우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장소, 집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게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고 수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들이 예전부터 마련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특색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미술 중점, 어떤 학교는 정보 중점, 어떤 학교는 뭐 제2외국어 중점 이런 식으로. 물론 사업이 또 해마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학할 학교가 또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어떤 중점인지도 조금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경기 공유학교의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경기 온라인 학교의 모습,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책임에 대한 이야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좀 열심히 수업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학교의 입장에서도 그런 아이들에게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8월 23일이었어요. 이날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해요. 앞으로 3년 동안 2022, 3, 4년 3년 동안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교육과정이 204를 192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업량을 줄인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라는 거죠. 학생들에게 뭐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회를 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걸 할 시간이 없어요. 7교시가 4번, 6교시가 1번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일과 중에 수업량을 좀 빼줄게 라고 한 게 204를 192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학기 말에는 좀 다양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 게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바꾼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작년 3학년 아이들 대비 올해 1학년 아이들은요, 수업량이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수업량 적정화 얼마나 줄였을까요? 한 학기에 66시간을 줄였어요. 66시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3년 동안 396시간을 줄였어요. 그 계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작년 3학년 아이들은 204 단위가 17회였습니다. 그래서 3468시간이었어요. 3년 동안 배우는 수업량이요. 그런데 올해 입학한 1학년 아이들은 192학점 곱하기 16회 3072시간이에요. 빼면 396이 나오고요. 그리고 6학기로 나누면 66시간이에요. 학기 말에 일주일이 통으로 비는 거고 매주 2시간씩 16회에서 32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학교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이렇게 운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책자예요. 그리고 이 책자 안에는 제가 확 넘겼죠? 이 책자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학기 말에 요 비는 일주일 이때 다양한 행사도 하고 아이들 진로 진학도 하고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과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돌리고 성적 처리했는데 40% 안 돼서 미이수 뜬 학생들에게 보충 지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말하는 수업량 적정화를 통한 유연한 교육과정이에요. 요 페이지, 앞에 페이지예요. 교과가 204에서 교과가 180, 창체가 24였거든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교과를 174로 줄입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24 단위에서 18학점으로 줄어들어요. 즉 창체가 6학점이 3년 동안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4가 192로 줄었고요. 보니까 창체가 조금 영역이 달라졌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동봉진 해서 4개의 영역이었어요.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그런데 봉사가 빠졌어요. 이제는 창체는 3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 자율자치, 두 번째 동아리, 세 번째 진로 활동입니다. 그러면 봉사활동은 이제 안 하냐는 아니에요. 봉사활동은 동아리 활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어디에서든 봉사활동으로 인정할지를 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기부를 떼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예전처럼. 봉사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 하지만 창체 영역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책임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 표로 돌아오면 올해 1학년에 전 과목의 민수가 들어옵니다. 전 과목이에요. 국어부터 시작해서 교양, 교과 등까지 모든 과목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요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 과목에 있는 6과목 국, 영수, 통사, 통과 그리고 한국사 이 6과목만 이수, 미수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 교육을 연습했어요. 작년에는 연습이었어요. 하기는 했는데 애들이 성실히 참여를 안 해도 이수, 미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올해 1학년 아이들은 연습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진짜 지금 생기부 딱 띄면요 애들이 2차 지필평가 그리고 학기말 성적을 이제 출력을 하면 어떤 과목은 미도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기말에 제공하는 그 보충 수업에 참여를 안 하면 성적표에 미이수라는 세 글자가 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023년 6월 21일입니다. 이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또 내요. 교육부가요. 저는 이 문서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에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였어요. 교육부가. 문재인 정권에서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간에는 고교학점제가 없어질 것이다. 정책 사업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워딩이 되죠.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성취평가제를 여전히 확대하고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높여서 대입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날이고 이게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취평가제를 적용해서 대입에 강화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문서 뒷면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1학년에서 배우는 5과목만 빼고 나머지 모든 과목에서 9등급을 없애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아까 전에 2019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갑자기 등급 없어졌죠. 그리고 이날 이야기했던 게 앞으로는 모든 과목에서 등급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학년에 국영수 사과 딱 5개 빼고요. 물론 이야기 또 여기서도 자극은 많았어요. 그러면 1학년 때 배우는 5과목 가지고 애들 대학 보낼 거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게 2023년 6월 21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딱 4개월 만인 2023년 10월 10일 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그리고 12월 27일 날 확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4개월 만에 정책이 뒤집혀요. 뭐가 바뀌냐면 5등급이 들어와요. 보세요. 아까 전에 6월 21일 날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5과목 빼고 전 과목에서 상대평가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하고 이걸로 대학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4개월 후인 10월 10일 날 전 과목, 대부분의 과목에서 5등급을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그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 가지고 지금 대학을 보내려다 보니 절대평가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는 절대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왜냐? 10년 동안 우리가 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써먹은 데가 없어요. 어디에? 대입에. 대학교 보낼 때 아이들 등급 가지고는 보냈는데 우리가 성취도 A, B, C, D 이 절대평가의 그 지표 가지고 대학에 반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소홀했고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대학들 모두 성취도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적 과대평가 또는 성적 과소평가가 난무하고 있었죠. A를 받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A를 받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중학교에서 대부분의 애들이 성적이 높아지고 있어요. 절대평가로 가면서. 그리고 또 반대의 현상도 일어났어요. 분명히 얘는 잘하는 애인데 얘한테 A를 안 주고 C를 주고 있어요. 왜냐? 변별에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의 원점수가 낮아지고 그래서 A를 받아야 될 애들이 못 받고 있고 이런 성적 과대평가와 가소평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성취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이 갑자기 들어온 게 이날입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2028 연도에 대학 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올해 1학년 아이들이에요. 고구역 선제 1세대 애들. 걔네들 대학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한 첫 발표였고요. 그 대학 가는 대학 가는 방법이니까 수능과 내신 이야기를 하겠죠. 정시와 수시요. 그래서 수능 과목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보면 이렇게 바뀐대요. 공통이라고 써있죠. 국어 수학에서요. 왼쪽은 현재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앞으로입니다. 지금 대학의 그 수능에서는요, 아이들이 국어에서 선택 과목이 있어요. 화작과 언맥,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두 가지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애들이 수능 응시를 합니다. 수학에서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뀐대요.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다 공통입니다. 특히 언어와 그 화법과 작문이 화법과 언어로 바뀌어요. 그럼 작문은 어디로 가냐? 독서라고 하는 과목이 독서와 작문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문학은 그대로 가고요. 빠진 게 있어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가 빠졌어요. 이제 매체는 수능에서 내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수학에서도요. 대수, 미적분, 원, 확통이에요. 대수는 현재 2,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1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1은 현재 2,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 2예요. 기하는 기하고, 확통은 확통이고요. 그러면 지금 수능 과목인 미적분과 기하는 미적분은 미적분 2로 바뀌거든요. 기하는 기하고요. 근데 수능 과목에서 미적분 2랑 기하가 없어진 거예요. 수능에서 미적분 2랑 기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나는 수능 안 볼 거니까 미적분 2랑 기하는 안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학에서는 이 과목을 배우고 오는 아이들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대학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어려운 수학 과목들이에요. 미적분과 기하는. 이 어려운 수학을 하고 와야지 우리 대학에서는 너를 뽑아줄게 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 뒤에서 그런 것들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영어랑 한국사는요,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예요. 탐구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오죠. 알고 계시겠지만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1, 2, 그리고 통합사회 1, 2가 수능 과목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통사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뀐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을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예전에는 과학을 선택하거나 사회를 선택하거나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사회과학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2, 3학년 때 배우는 사회과학은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나 선택 안 해도 되지 않냐? 아니에요. 또 전공적 학점 측면에서 2, 3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을 듣고 와야지 우리 대학에서 유리하게 뽑아주겠다라고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즉, 나의 진로와 적성이 결정이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어야 돼요. 자, 다음은 여기 직업탐구 있고요. 직업탐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9과목 중에 택 1을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이건 5교시 수능 과목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국영수까지는 알겠는데 사회과학이 그동안 2, 3학년 때 배웠던 선택 과목이 수능이었는데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으로 바뀐다면 그 난이도는 어느 정도 깊이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작년 9월 27일 날 교육부가 이 문서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해요. 앞으로 사탐과 탐의 수능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나온 평가원에서 개발한 2028 수능 예시 문항 사회과학 문제예요. 이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깊이로 출제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은 내신 이야기입니다. 수능 끝났고요. 내신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 표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과목별로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왼쪽에는 과목의 구조가 나와 있고요. 여기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과목의 성적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글자가 어떤 글자이세요? 5등급 아닐까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5등급이죠. 동그라미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 A, B, C, D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근데 5등급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9등급이 아니네? 5등급이네. 특히 보통 교과에도 5등급이 있고요. 전문 교과에도 5등급이 있어요. 5등급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평가예요. 원래 교육부는 등급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5등급을 들여왔어요. 이유는 성취평가제가 온전하지 못하다,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이 표를 발표하는 이날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과도기적인 형태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10년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때에는 상대평가 없어질 거예요. 절대평가로 갈 겁니다. 지금은 과도기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5등급이 들어왔어요. 5등급. 그러면 상대평가 안 없앨 거면 9등급 계속 가지 왜 5등급으로 들어왔냐.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과목 선택권을 줘서 수강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9등급 촘촘하게 내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5등급을 들여왔다 라고 하면서 해외 사례도 좀 이야기를 하고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부담이 줄기도 했고요, 안 줄기도 했어요. 왜 줄기도 했냐면 한 과목 내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났어요. 지금까지는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11등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명 중에 10명이 1등급을 받아요. 즉 예전에 2등급 받던 애들이 대부분 다 1등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학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등급 못 받으면 인서울 못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학원가에서의 약간 홍보성 멘트이기도 해요. 1등급 받는 게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4명 받던 게 10명까지 가니까. 그래서 1등급의 비율이 늘어났어요. 아이들의 수준이 같다면 예전에 2등급 받는 애들이 1등급으로 바뀐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 2등급 정도는 받아야지 인서울을 했다면 이제는 1등급 받아야 인서울을 한다는 얘기는 팩트이지만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1등급 받으면 못 가? 무조건 학원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많이 늘어났어요. 예전과 비슷한 비율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부담은 줄었어요. 과목 내에서. 그런데 문제는 등급이 나오지 않던 과목들이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돌아섰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2019년도 1학년 아이들부터 적용했던 진로 선택 과목들, 기하, 과학, 투 과목들, 심화국어, 여행지리 이런 과목들이 등급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제 기하 등급 나와요. 5등급. 과학 투 과목이랑 비슷한 세포와 물질대사, 생명의 유전 이런 과목들 다 등급 나오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등급이 안 나오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절대평가예요. 성취도를,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죠. 성취도는요, 절대평가고요. 이 절대평가는 2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5단계 A, B, C, D, E 또는 3단계 A, B, C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줬어요. 이 과목은 5단계고 이 과목은 3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3단계 평가하는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1학년부터 3단계 평가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올해 1학년 아이들은요, 예술, 체육,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1학년 때 배우는 과탐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딱 3개의 그룹만 3단계 ABC 평가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A, B, C, D, E 평가를 합니다. 3단계와 5단계는 학생들의 입장에서요, 3단계가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80점 넘으면 A예요. 그런데 5단계에서는 90점 언저리의 그 점수를 받아야 A를 받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90점 넘겨야 A란 얘기예요. A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A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80점만 넘기면 A였는데 90점을 넘겨야 되게 바뀐 거죠. 그리고 그런 과목들이 대다수 5단계가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입에 제공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체 그 과목을 선택한 수강자 수들 중에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 D, E가 몇 프로인지에 대한 학교의 정보예요. 그런데 이게 생기부에 다 찍혀요. 개개인별로 나의 성적 옆에 비고란에 이게 비율이 찍혀요. 그리고 이걸 대학에 준대요. 그러면 대학은 이 학교가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됩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A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친구가 몇 명이 A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가 안 와요. 고등학교에는. 그런데 대학에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중에 90명이 A를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B고 C, D, E는 없다라고 하면 대학이 이거 성적 과대평가를 했나? 라고 하는 의심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A를 퍼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4년 전이었어요. 고려대학교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대입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A가 많으면 그 A를 받은 학생을 감점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A가 90%다 전체 수강자 수 중에. 그러면 이 친구를요 1.9등급에 해당하는 환산점을 줬어요. A가 50%다 하면 1.5등급, A가 10%다 하면 1.1등급. A 비율이 적으면 이 친구가 유리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딱 들어도 느껴지시겠지만 얘가 분명히 잘하는 애인데 친구들이 다 잘 받아가지고 얘를 감점시킨다라는 게 모순이 있죠. 그래서 고대가 이걸 1년 만에 철회합니다. 지금 대학도 고민이에요. 앞으로 만약에 등급이 안 나오는 사회로 간다면 성취도를 대입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고등학교는 A를 퍼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과목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오른쪽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에요. 비교를 하면 세 군데 차이가 보이거든요. 하나,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거. 두 번째, 전문교과 1이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전문교과 2가 전문으로 바뀌었다는 거.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게 신설됐어요. 그냥 그런 그룹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과목, 진로선택 과목이었다면 이제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옆에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교과 1이 없어졌어요. 그룹이 없어진 거예요. 교과는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과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통교과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교과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위한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교과 1이 들어온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과목들이 둘 다 보통교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과목의 이 구조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요, 예전에 전문교과 1에 해당했던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 등급을 안 냈어요. 예를 들면 고급 수학, 고급 과학,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뭐 과학 실험과 같은 과목들을, 그리고 뭐 국제정치나 이런 사회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 그냥 A, B, C 3단계로만 평점을 하고 등급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급이나 실험이나 아니면 국제화 같은 이런 과목들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쳐도 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2가 그동안 등급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들이 5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다 바뀌었어요. 전문 공통 안에는요 3과목이 있어요. 성공적인 직업생활, 디지털과 직업생활, 뭐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들이 3개 다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전공 일반에는 206개의 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공 실무에는 309개, 총 합쳐서 528개의 과목들이 다 등급이 나와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다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명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게 보통교과, 일반적으로 일반고에서 가르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공통과목, 그리고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공통과목 안에는요 18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수학과 기본영어를 제외한 공통이라고 써있는 저런 과목들을 일반적으로 1학년 때 다 배워요. 1학년 때는 과목 선택권을 많이 주지 않아요. 이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거 다 가르칩니다. 숫자 1은 1학기 때 배우고요, 숫자 2는 2학기 때 배웁니다. 거의 그래요. 물론 예외는 거의 없지만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런 과목들이 이제 선택 과목들이에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인데 이런 선택 과목들을 2, 3학년 때 골라서 듣는다라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지정해준 과목들도 있고 무조건 들어야 되는, 그리고 선택교과군에 다 펼쳐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과목들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의 편제에 따라서 학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체육, 기술과정 정보, 제외국어, 교양 과목들도 있다라는 거. 다음 표는요, 특목고 과목들이고요. 이 특목고 과목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가르치겠죠.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과목명 한번 보면은 고급, 그리고 과학 실험들, 그리고 뭐 육상과 같은 과목들도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사회, 그리고 제2외국어와 관련된 이런 외국어, 국제 계열의 과목들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목들도 이제는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전문교과 528개가 이렇게 17개 교과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적 처리 방식이에요. 전국 공통이에요. 이 표는. 이 표 가지고 아이들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5등급이 늘어났다, 5등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성취도 5단계 평가가 늘어났다,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게 확대되었다 라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학교 알림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이 학교마다 학교 알림이에서 정보 공시를